하천 뚝에서 발견된 20대 여성의 알몸 시신. 심하게 폭행당한 흔적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이 70대 노인이요. 새벽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인적이 드문 둑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콘크리트,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네. 혈흔 자국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아하, 네. 뭔가 수상함을 느낀 이 남성은요. 네. 혈흔 자국을 따라 가보는데 네. 발길이 멈춘 곳에서 한 장면을 목격하고 아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아, 왜요? 동물 같기도 하고 네. 사람 같기도 한 물체가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차마 두려워서 네.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요. 네. 바로 이장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아, 네. 이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이곳으로 와서 네. 이 물체를 확인을 해봅니다. 아하. 뭔가 쓰러져 있는 물체를 들춰보는데 네. 나체 상태의 여성이었습니다. 알몸 상태의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네. 이 장면을 목격하신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근데 당시 마을 이장님이 얘기로는 이게 앞서 홍수민 아나운서 설명했지만 이게 처음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람인지 잘 몰랐다 그런 상황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나체 상태의 이 시신이 비스듬히 엎드려져 있는 채로 누워 있었다고 아하,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직접 들춰보지 않는 한은 아이고.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들춰봤더니 네. 나체 상태의 여자였고 또 얼굴과 머리에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었다. 아하. 이거는 김복준 의원님 예, 예. 멍자국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알몸 상태로 지금 시신이 발견했다. 그러면 분명히 폭행의 흔적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예. 그런데 오늘 아침 이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이 용의자, 이 범인이 누굴까? 이 경찰도 추적에 나섰는데 오늘 용의자가 검거했다 이런 얘기 들려요 지금. 네, 경찰에서 아마 이제 그동안 주변에 있는 CCTV, 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를 찾았어요. 지문을 채취했으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한 조사.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그 휴대폰 통화 내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네. 범인을 30대 남성으로 특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추적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도주 중이었어요. 어디까지 도주를 했냐면 네. 속초에 가 있었던 겁니다. 속초면 강원도 아니에요? 강원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러니까 20일 새벽 1시 10분경에 네. 속초에서 그 남성을 검거해가지고 지금 아하. 살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30대 남성입니다. 용의자입니다.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경찰이 지금 신속하게 다각도로 이 주변을 탐문하고 증거를 분석해서 오늘 오전 1시 10분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속초에서 이 남성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이제 아마 청주로 압송을 할 것 같아요. 이미 예. 압송이 돼 있는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예. 경찰은 이 주변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애초부터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거군요. 그러면 당연히 얼굴에 멍자국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자세히 안 나왔지만 여성을 결박했던 흔적이 있어요. 아하. 묶었던 흔적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런 흔적 이런 거 등등으로 봐서 이거는 타살이 이게 압도적으로 아.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살인 사건으로 전환해서 수사를 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현장 상황을 보면요. 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면식범의 소행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여성의 속옷과 원피스 이외에 네.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신분증이나 휴대폰 같은 게 없었어요. 아하. 이랬다면 이거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아, 네. 아마 경찰도 그런 부분에 아마 중점을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홍수민 아나운서, 네. 애초에 이 살해 장소 주변을 이제 경찰이 이장님이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시 20대 이 알몸의 여성 시신 발견된 그 주변 상황은 어땠습니까? 초반에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네.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는요, 이 밭이나 숲풀로 둘러싸여 있어요. 네. 사람이 혹시라도 숨어 있더라도 사실 야밤에 이 새벽길에는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네, 마치 그 영화 살인의 추억 그런 장소처럼 네. 보여요. 그 풀숲에 숨어 있으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장소인데 네. 지금 이 숨진 여성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옷이 벗겨진 채 풀숲에 엎드려진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말씀처럼 원피스, 이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원피스와 속옷이 주변에 버려져 있었고 이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휴대전화와 지갑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복준 의원님, 예. 그러면 이건 일부러 이 남성 용의자가 범행 후에 일부러 이것을 없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면식범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일수록 네. 본인이 범행을 하고 나면은 한 번 뭐 하루라도 단 네. 몇 분이라도 신분이 빨리 파악되면 본인한테 추적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그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네. 원칙적으로 휴대폰이나 신분증을 감추는 심리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신분증이나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네. 이거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많다고 경찰이 본 것이고요. 네. 조금 전에 홍순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 장소는 지리감이 없으면 평상시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네. 이거는 지리감이 있는 네. 어떤 그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하, 이 손 변호사님, 휴대전화 등을 없앴다는 것은 분명히 이 숨진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입수하게 되면 경찰이 분명히 통화 내역 같은 걸 조사해보고 그럴 테니까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없앴던 것 같은데, 네. 근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주변에 이 콘크리트 바닥에 혈흔, 즉 핏자국이 있었는데 네. 도로에 흙까지 뿌려서 이걸 덮으려 했다. 이건 완전한 계획범죄로 보여지는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범행의 흔적을 이제 감추려고 한 그런 시도는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그 범행 후의 흔적을 감추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해서 네. 계획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우발적인 범죄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만약에 정말 계획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준비해서 실행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저렇게 쉽게 발견됐는데요. 더 발견이 어렵도록 사체를 이제 매장한다거나 기타 더 강력한 그런 그 은닉 조치를 취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을 볼 때 범행 흔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했습니다만 네. 과연 저게 계획적인 범죄겠느냐 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요, 다만요,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도로에 뿌려진 피해자의 그 어떤 혈흔 자국을 감추기 위해서 흙을 퍼가지고 덮었어요. 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네.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이 현장에서 살해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곳에서 살해한 이후에 어떤 그 묻거나 하려고 유기하려고 저 장소를 찾아가서 네. 도구를 준비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 떨어진 그 나르는 과정에서 사체를 네. 나르는 과정에서 묻은 피를 네. 흙을 퍼서 덮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좀 착안해가지고 수사를 네.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속초에서 검거가 됐고 지금 시각이 9시 반이니까 아마 청주경찰서로 압송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용의자에 관련해서 경찰에게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검거했어요. 살해 동기나 이런 건 밝혀졌나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직은 지금 형사과에서 지금 수사 중이어서 말씀을 지금 아직 드리기가 좀 그래요. 정황상 그럼 성폭행일 가능성은 있나요? 정황상 뭐 거의 뭐 나체로 발견됐으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부검을 이제 국과수에 의뢰는 한 거죠. 지금 지문 인식 지금 그 십지 지문하고 다 채취했고요. 부검을 지금 국과수에 지금 보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요. 지금 김복준 의원님. 예. 살해 동기, 지금 시각이 9시 반이니까 압송된 불과 몇 시간밖에 안 지난 점은 네. 있습니다만 살해 동기에 대해서 이 용의자가 묵묵부답, 묵비권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혹시? 그럴 수 있죠. 뭐 초기에 검거해가지고 오면은 뭐 본인의 범행이 명백한데도 이제 그 뭐 입을 딱 봉하고 말 안 네. 하는 경우 있는데요. 아, 네. 이 경우 이제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시 10분경에 속초에서 검거를 했으면요. 네.
청주 흥덕경찰서까지 아마 벌써 도착해가지고 그랬죠, 네. 1차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쯤은 아마 살해 동기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예. 그 최명규 원장님, 지금 범인이 용의자가 아직 구체적으로 범행 살해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 경찰 얘기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신이 알몸 상태로 발견됐다. 이것도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들어갈까요? 어떻습니까? 뭐 범죄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사체를 알몸 상태로 놓는 거면 상대방에 대한 뭐 모독이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나 만약에 이 범죄자가 이 용의자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 그러면은 조금은 더 신경 써주는 부분은 있었겠죠. 네. 근데 이 경우에 나체가 된 거는 제 생각에는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옆에 옷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장소까지 이동할 때까지는 옷이 네. 입혀져서 왔던 거예요. 아. 그러다가 이제 사체를 갖다 매장하거나 그러려고 했었을 때 네. 아무래도 본인이 감춰져야 되고 빨리 시체가 부패하기 위해서 네. 옷을 벗겼었을 거예요. 아. 그런데 막상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야밤에 네. 해가 뜰 때까지 짧은 시간 안에 있어야 되고 네. 아무리 여기가 외지더라도 찻소리 지나갈 때마다 덜컥덜컥 겁이 나거든요. 네. 더군다나 밤이다가 보니까 낮에는 드러나겠지만 밤에는 빨리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이 정도면은 괜찮겠거니 며칠은 버티겠거니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나체인 거는 아마 사체의 처리 과정 중에서 옷만 벗기고 그 다음 과정을 하다가 겁도 나고 너무 지치다가 보니까 네. 달아나면서 결과적으로 이 여인이 나체가 된 게 아닌가. 그런데 원피스와 속옷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굉장히 당황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가져가서 없애는 것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이 용의자가 피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없애는 자기 딴에는 주도 면밀함을 보였습니다만 어쨌든 경찰의 이 통화 내역 등 추적을 통해서 강원도 속초에서 검거가 됐어요.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속초까지 갔다. 혹시 거기에 연고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조력자가 있다거나 뭐 그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도 이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는데요. 막상 이제 그 검거를 이 도주하는 범인들을 검거해 보면 네. 어떤 그 나름대로의 연구가 있어요. 검거된 곳을 이렇게 상대로 조사해 보면 지인이 있다거나 뭐 애인이 있다거나 어떤 가족이 있거나 있다거나. 친구가 있거나 어떤 연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속초로 피신을 한 건 하여튼 여하간 그 도피에 용이한 장소를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지식이 그렇죠. 갔을 가능성.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속초 쪽에 어떤 연구 관계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우리 그 최명기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첨언하면요. 네. 이 사실은 그 사람을 살해하고 어떤 그 매장을 하려는 그 이 범죄자들의 그 절대 다수가요. 네.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깁니다. 그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네네. 일단 그 유기에서 매장을 해놓은 상태는 감추겠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발견이 됐을 때 그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이 발견되면 금방 피해자가 특정돼 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항상 그 매장할 때는 범죄자들이 매장할 때는 적어도 옷을 벗기는 게 맞고요. 네. 이번의 경우는 어떠한 사정에서인지 모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매장하고자 옷을 벗겼던 걸로 보여지고요. 아하. 그 이후에 이 속옷이라든지 이걸 가져갈 틈이 없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분명한 거는 저는 도구를 가져갔다. 네. 그 길가에 있는 그 혈흔을 삽 같은 걸로 다 가렸다는 거는 네. 도구가 있었다는 거고 도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네. 매장에 준비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네. 결박 자국이 있다는 거는 어디선가 살해해가지고 이 사체를 거기까지 네. 끌고 온 것이고요. 네. 그 홍순빈 아나운서, 지금 김복준 의원님은 지금 시간상 경찰의 1차 조사가 끝났을 가능성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용의자에 대해서 용의자의 진술이 좀 나와 봐야지 더 정확한 게 알려지겠습니다만 이 용의자가 이 숨진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있는, 즉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지 그것도 이제 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용의자 남성이 왜 하필 그곳을
범행 장소로 택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곳을 다시 한번 그럼 살펴보면요. 네네. 이곳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네네. 그리고 폭이 굉장히 좁고 게다가 숲풀까지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이 육안으로 봐도 이 대충 봐도 한 3m 정도? 폭이 한 그 정도 돼요. 차 네. 한 대, 뭐 사람 한 명, 뭐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수준이고요. 뭐 네. 새벽 시간에 어두웠다는 걸 좀 생각을 이건 해보면 실제 화면이고요. 네네. 네, 굉장히 또 시신을 숨기기에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이 혈흔이 네. 한 곳에서 발견이 된 게 아니라 아하. 길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자전거를 타던 70대 노인이 이 혈흔을 따라 그 시체를 발견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김복준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 시신을 이제 살해를 하고 이곳으로 가져온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저곳 이 용의자 남성에 대해서 더 정확한 건 경찰 조사가 나와봐야겠습니다만은 저곳을 일단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CCTV가 없잖아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지금 네. 주변에 CCTV도 없고요. 네네. 제가 이른바 저거 이제 시골의 농로길이라고 그러죠. 그러네요. 아. 네, 농로길이기 때문에 저런 길이 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네. 저 지역 사정에 박지하는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저 어떤 사체를 유기하거나 감추기가 편하다는 것을 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가 이제 추정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쪽에 지리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네. 어떠한 형태로건 저 지역과 연구 관계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마을 이장님, 최초의 이제 그 주민의 신고로 마을 이장님이 이제 이 발견을 했는데 이 마을 이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20대 여성이 숨진 곳은 사람이 많이 오가지 않는 곳이고 이 길을 모르면 다니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그렇다면 손 변호사님, 네. 이곳 물론 이제 더 정확한 건 조사가 나와봐야겠습니다만은 이곳에 뭐 과거에 살았거나 아니면 여러 차례 방문했거나 이곳에 아주 생소한 사람은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찰도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 다 무게를 두고 수사를 네.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긴급 체포된 그런 그 피의자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분에서의 확인을 뭐 지금 이미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지 시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확인된 바는 없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렇게 긴급 체포를 할 정도이고 또 누가 범인인지에 대해서 CCTV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결국은 그 자백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을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아, 네. 그렇다면 자백한 후에 과연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네. 여기까지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경찰의 능력을 비추어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이 피의자가 실제로 저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네.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우선 사체를 유기한 부분은 뭐 이런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아, 네. 하지만 이 해당 여성이 사망하게 된 원인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고의적으로 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살인죄가 성립하겠죠. 아하.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어떤 그 신랑이 중에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뭐 과실치사가 되겠고요. 아니면 폭행의 결과 사망했다 또는 네. 상해의 결과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치상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요. 아하, 네. 그리고 또 혹시 그 과정에서 강간이나 강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범죄가 또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지금 긴급 체포된 자가 실제 범인이다 하더라도 어떠한 죄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만 됩니다. 결국은 김복준 의원님, 네.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찰의 이 자세한 수사 결과, 조사 결과가 나와야겠어요. 왜냐하면 저 피해 여성분도 저곳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곳 주민이 아니라 네. 이미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살해를 당해서 저곳까지 끌려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네, 지금. 저는 네. 그게 더 많다고 보거든요. 아. 결박을 해가지고 묶어서 피해자를 그 장소까지 데리고 네. 왔다면 다른 곳에서 살해해가지고 아하.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서 저 장소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뭐 그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그러니까요.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아하.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면 이 두 사람이 어떤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러네요. 이 관계를 조사해 봐야지 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입니다. 네. 대체 그날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